무스가든의 굿사마리안 레시피를 운영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굿사마리안 레시피는 저희 아들이 아팠던 그 다음 해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8년째 하고 있고요. 저희 원래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올해로 30주년이 된 꽃피는 봄이 오면 대표 김혜진입니다. 대표님, 굿사마리안 레시피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혈액암에 걸렸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의 모든 삶이 멈추면서 병간호를 하고 그때 아들에게 해줬던 음식들, 레시피를 제가 여러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레스토랑을 열게 됐어요. 저희가 2017년 12월에 오픈했거든요. 그때 저희 아들이 재발을 했어요. 그 오픈 때쯤에. 네, 근데 이 레스토랑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이와 같이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에게 레스토랑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기부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은 저희 아들에게 해줬던 레시피를 기반으로, 그래서 시작이 설탕도 없고 밀가루도 백밀가루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게 해롭지 않은데 저희 아들에게는 좀 많이 해로워서 그런 것들을 전부 배제한 자연에서 온 내추럴한 식재료로, 그때는 저희가 시작할 때 메뉴가 10가지가 안 됐어요. 셰프분도 3분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눈물로 시작을 했죠. 한참 아프던 때 또 다시 재발을 해서 네, 낭떠러지에 있으면서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궁금한 게, 아들을 위해서 이제 해준 음식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하나 이제 좀 고른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다행히 아들이 잘 먹어줬어요. 네, 정말로. 그래서 제일 자주 해줬던 음식이 연어랑 닭이거든요, 치킨. 그래서 그걸 자주 했던 만큼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그래서 연어도 하루에 연어를 매일 한 번은 먹었어요, 최소. 어떤 날은 2번을 먹고, 네. 그다음에 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삼계탕은 기본 일주일에 1~2번을 먹고,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3끼 준비를 하고 중간에 간식을 2번, 주스를 갈아서 1번에서 2번을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해서 먹였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연어 레시피는 다 뒤져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런 바쁜 세상 속에서 정성스러운 음식을, 또 건강한 음식을 사람들한테 뭔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대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돼서 어느 순간 어느 날 저는 여기서 식사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맛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그냥 먹고 나면 편안해요. 저희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성분을 좀 최소화하다 보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옆에서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항암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오세요, 저희 레스토랑에. 근데 이 음식은, 이 치킨은 이렇게 메뉴를 설명을 하시는데 저만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만드는지, 페스카토레라는 국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백밀가루를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제한된 메뉴에 간혹 쓰긴 하는데, 오픈할 때는 백밀가루가 없어 통밀, 쌀로 만든 국수만 썼었어요. 근데 닭육수를 내서 레시피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다가 들려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항암하시는 분은 이렇게 외모에서 약간 표시가 나요. 저희 아들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자를 쓰시고 좀 이렇게 안색이 창백하시고. 근데 친구가 암 치료를 하는 친구를 데려와서 설명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테이블 한 테이블 그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럴 땐 굉장히 보람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간혹
요즘엔 저보다 셰프들이 더 심하거든요. 백밀가루를 쓸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랑 같은 취지의 좋은 음식들을 재료를 만드는 지방의 소상공인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거에 뭐 백밀가루가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셰프들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적어주면 돼. 여기는 뭐 백밀가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백밀가루를 쓰는 게. 근데 저희는 근데 하다못해 저희가 이제 유기농은 써야 돼. 백밀가루의 경우에 이런 것들을 걸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에 그런 내용을 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좀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은 안 드시면 되니까 여러 메뉴 중에. 맞아요. 네. 음식을 그냥 대충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제가 좀 지켜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고통스럽게 하신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뭐 하나 하실 때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보면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할 정도로 굉장히 요리에 대해서 하시는 거 보면 그때 당시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했던 것들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처음에 모르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백설탕이 안 좋아. 그러면 백설탕을 안 넣으면 무슨 뭘로 요리를 하지? 진짜 모든 요리에는 설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보면 밀가루랑.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지 자연에서 온 식재료들이 몸에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꿀을 사용했었는데 한 달 정도 꿀로 하면 되겠다는데 꿀은 다 향이 있어서 음식의 본연의 요리를 약간 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 없는 꿀을 되게 구하다가 어떤 꿀을 썼는데 봤더니 사양벌꿀인 거예요. 사양벌꿀이 이제 설탕물을 맥에서 키운 꿀, 거기서 나온 게 사양벌꿀인데 제가 지금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 설탕을 안 먹였었어요. 네. 설탕은 암의 먹이에요. 그러니까 암들은 설탕을 먹고 자란대요. 그래서 이게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안 먹이다가 그거를 알게 되고 제가 그 사양벌꿀을 쓰고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되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할 때. 그래서 아들이 케찹이 먹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케찹의 뒤를 보면은 정말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뭐 향미진진제부터 MSG가 물론 일반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아들에겐 조금이라도 막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그런 심정으로 요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 맛은 안 나죠. 아들이 좋아하는 맛. 그 입에 짝짝 달라붙는 우리가 아는 케찹 맛은 안 나고 다 만들어주는 거. 뭐든지. 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자칩이 먹고 싶어 하면 감자칩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케찹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저희 막 미세먼지 있으면 다들 마스크 끼고 되게 노력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거나 막 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두 끼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3끼 못해도 2끼를 먹잖아요. 평생 그렇게 안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얼마나 몸에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공기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도 안 좋은데 진짜 장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에 면역을 관장하는 건 70~80%가 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희 아들이 장에서 발발을 했거든요. 암 자체가.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됐고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알면은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 굿사마리아 레시피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있어요. 예, 율법학자들은 아픈 사람을 물론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사람도 있었는데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이렇게 태워서 치유를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타적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나 몰라라. 우리만 하더라도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길거리에 쓰러지는데 뭐
신고까지는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내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 시대에서 그냥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레시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아들 해먹이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드리면 손님들도 그게 그 마음일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밍이 서은영 대표, 저랑 같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서 대표님이 이제 저희 레스토랑을 준비하면서 미국 출장을 가셨어요, LA에. 너무 힘든데 거기에 굿사마리안 하스피털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옆에 멕시칸 식당이 있었대요. 네. 근데 거기 무슨 레시피였는데 아, 너무 이제 출장 중에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보는데 굿사마리안 레시피. 그래서 전화가 오셨어요. 어떠냐. 근데 지금 초반에는 뭐 길다, 이게 너무 종교적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대기업의 트렌드 연구소에서 굉장히 굿네이밍이라는 후보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선한 사마리안의 레시피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네. 운영하시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라는 어떤 원칙이나 또 어떤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아, 굿사마리안 레시피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님에게 좋은 음식을. 근데 저희가 유기농을 100% 쓰는 게 아니라 100% 유기농은 우리나라에서 구현할 수 없어요. 식자재 종류를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철 식자재를 쓰자. 근데 그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모든 식재료가 거의 따로 와요. 야채는 야채 농장에서 오고요. 뭐 자두를 하면 김천 자두 좋은 데서 찾고, 복숭아는 춘향골, 애플 수박은 제주도, 새우는 남해 새우 1년치 물량을 사서 다 그러니까 얼려놔요. 카스 공법이라고 이렇게 30도로 한. 새우는 방부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오는 것들이 방부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새우를 많이 쓰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1년치 톤 단위로 구입을 해서 그거를 얼려서, 그러면 냉동 창고에 보관하면서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철에 나오는 식재료를 최대한 많이 수급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거 돈 벌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계속 좋은 식자재를 찾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저희의 기본 베이스는 사랑하는 마음. 맞아요. 마음이 없는데 식재료를 그렇게 찾아다니고, 저희가 초창기 몇 년간은 서 대표님이 차를 끌고 제주도까지 전국을 이제 전라도 쪽 한번, 중앙으로 한번, 경상도 쪽 한번. 그래서 뭐 내로는 하암 안에서 오고, 이게 다 틀려요, 식재료가. 그러면 괜찮은 게 있으면 싣고 오는 거예요, 샘플. 그러면 이제 제주도까지 차로. 그래서 애플 수박도 다 그렇게 발견한 집들이고, 믿을 만한 집들에서 저희가 눈으로 봤잖아요, 산지까지. 그러면 돌아오는 날 기다려요. 그래서 내리면서 이거 맛있겠다 해서 먹어보고 이제 걔로 레시피를 하는 거죠. 이거 주스 해보자, 뭐 이거는 청으로 해서 해보자. 지금 8월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청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귤 저희 막 한 100kg 담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햇섭 이제 빵 공장이 있고, 지금은 그 다음에 하남에 빵 공장 옆에 또 쉐보리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을 레시피를 해서 담그죠. 이 식당에 와서 이 음식을 먹고 좀 누군가가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처음에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을 때 제가 음식을 다 싸갔어요. 병원에 집에서 해서 9시에 먹을 수 있게 한번 보내고, 점심 저녁을 해서 제가 점심 저녁 점심에 들고 가는 거예요. 6시 반부터 준비를 해서. 근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선생님이 이제 아유 이렇게 먹으면 넌 낫겠다 야 이렇게 하며 지나가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같은 병실에 지금. 그 같은 환우나 이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또 부모님들 또 이렇게 아이한테 좀 건강하게 먹여서 좀 병이 좀 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당을 여신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 중에, 그러니까 여러 이유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 카테고리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드셔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알 수 있을까 싶어요.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만들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가 아팠을 때 굉장히 암담한 거예요. 음식을 좀 좋은 건강식을 해주고 싶은데 그 건강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맛있게. 그러면서 근데 아이가 그렇게 당장 아프게 되거나 그러면 음식을 떠나서 일단 굉장히 제 자아도 붕괴될 정도로 굉장히 쇼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와요. 근데 누가 좀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드문 케이스니까. 10만 분의 1이요.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는 일은 10만 분의 1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 건강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제일 쉬운 게 유튜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런 음식은 좋겠어. 유튜브가 그러니까 지금은 또 정보가 많죠. 근데 저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네이버에 소아암에 걸린 아들 밥 해주는 법을 치면 나올까? 네. 그러면 튀김이 먹고 싶어. 근데 기름진 음식이 안 좋은 건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암 환자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뭐가 있어? 그러면 이제는 저는 알죠. 그럼 저는 찾아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 레시피를 보시면 저렇게 쉬운 거를 어렵게 하지? 네. 그런 게 많죠. 밀가루를 안 쓰고 설탕을 안 쓰면 맛을 내려면 여러 가지 돌려서 해야 되잖아요. 바삭바삭하게 하는 튀김인데 밀가루가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실패를 거듭하고 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제가 이제 소아암 환자를 둔 엄마를 만나도 그거를 막 뭔가를 많이 말을 해주고 싶어도 이게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저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먹이면 좋다고 해야 될지 또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고 저희 회사가 굿사마는 레시피라고 F&B 파트가 이제 분사를 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저 말고도 지금은 굿사마리안 클럽 안에 저 혼자 있지만 진짜 세상에는 재능 있는 엄마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좀 나누면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혹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모스가든이라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굿사마리안 레시피의 음식을 드시고 치유가 되길 희망합니다.